용도에 따른 한옥의 양식은 먼저 관아건축이 있겠습니다. 관아건축에서 대표적인 건축은 궁궐건축이나 아니면 관공서 건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권위적이고 이런 건축들이 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교건축에 있어서 사찰건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불교가 전성했던 때 사찰건축, 그리고 조선시대 때 사찰건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용도의 건축은 향교나 서원 같은 이런 학교 건축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림집과 사당과 사랑방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주거 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 건축으로 대표되는 여가 건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료에 의한 한옥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한옥의 양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 재료에 의해서 초가집이 있고 기와로 형성된 기와집이 있고, 그리고 너와집, 굴피집, 쇠집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 다른 집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재료에 의해서 한옥의 구분을 한다면 이런 양식들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초가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벼집으로 형성된 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와집은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와로 지붕이 이루어진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화집은 나무를 세로 방향으로 잘라서 그 나무를 지붕으로 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몇 채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화집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이 너화집이 돌로 되어 있는 너화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돌을 얇게, 전파남 계열의 돌을 얇게 해서 지붕으로 형성하는 그런 너화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굴피집이 있는데, 이것은 굴피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지붕을 형성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들이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 쇠집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뒷산에서 나는 쇠대를 가지고 지붕을 엮은 집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집은 전라북도 장수에 있는 쇠집입니다. 이 쇠집은 제가 1988년에 채집을 해가지고 학계에 보고한 집인데, 일반적으로 볏집이 수명이 1에서 2년 정도밖에는 가지 못하는 반면에 쇠집은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목을 깔고 그 위에 솔가지를 덮은 다음에 쇠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하게 되면은 15년 내지 20년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쇠대로 지붕을 많이 하는데, 이 쇠대는 주로 동네 뒷산에서 이렇게 채취한 자연산 쇠대를 가지고 지붕을 형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단지 쇠대가 간격이 넓기 때문에 비가 셀 우려가 있어서 지붕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보통 90에서 120c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집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라북도 남원에 한 채가 남아있을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집들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시라카고에 있는 그 쇠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을에 몇 집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쇠집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볼거리를 만들어주면서 이 쇠집이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용도나 아니면 활용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옥 부재에 있어서 지붕과 몸체를 연결해주는 공포 부분에 관한 공부와 그리고 한옥의 양식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